옛날 옛적에 고창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은 마법의 연못이라고 불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호수정령이 살고 있으며 가끔씩 연못에서 신비로운 빛이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정령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늘 마법의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 속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연못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깊은 숲을 지나 마침내 연못에 도착한 민수는 그곳의 아름다움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잔잔한 물 위로 별빛이 반사되며 황홀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민수가 물가에 다가가자 연못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민수가 물속을 들여다보니 환한 빛이 점점 더 밝아지며 물 위로 떠올랐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호수정령이 나타났습니다. 안녕, 용감한 소년아. 호수정령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이곳의 숱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첫 번째 인간이란다. 내 호기심과 용기의 상으로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민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욕심이 많아 보이지 않기를 희망하며 그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령님, 저희 마을이 늘 풍요롭고 사람들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호수정령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진심 어린 소원에 감동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연못의 힘이 마을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 마을은 지속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며 고창은 항상 평화로울 것이다. 민수는 연못에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경이로운 경험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고창은 늘 풍요로웠고 사람들은 민수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마법의 연못은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 있으며 오늘날까지 그 평화로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창의 마법 연못과 용감한 소년의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진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동화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느 날 또 다른 용감한 아이가 연못을 찾아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산속 깊은 곳에 무주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에는 전설적인 존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마고산이라 불렀고 그곳에 마고 할머니라는 신비로운 여인이 산다고 믿었다. 마고 할머니는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자연의 여신으로 불렸는데 그녀는 백마를 타고 나타나곤 했다. 백마는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말로 그 모습은 도시 사람들로 하여금 큰 놀라움을 주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고 할머니의 백마를 보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했다. 그러나 마고산은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었다. 산 중턱까지 오르는 길은 험하고 위험했으며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득한 안개가 끼어 방향을 잃기 일쑤였다. 이 안개 속에서 마고 할머니의 백마를 본 사람은 드물고 이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무주의 전설을 더욱 신비롭게 여겼다. 마을에 조용한 소년 이름하여 영수가 살고 있었다. 영수는 항상 하늘을 쳐다보며 마고 할머니와 백마의 전설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무수한 이야기들이 어릴 적부터 꿈꾸게 한 것이다. 어느 날 영수는 용기를 내어 마고산을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산으로 향하던 날 영수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 하고 작은 배낭의 물과 음식을 챙겨 여정을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마다 나무와 풀들이 흔들리며 환영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했다. 주변은 순식간에 하얀 베일로 감싸였고 영수는 잠시 멈춰야 했다. 쉼없이 걷던 중 영수는 갑작스러운 발굽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눈앞에 백마가 홀로 서 있었다. 그 순간 토끼처럼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백마에게 다가갔다. 창백한 가면같이 하얀 그 모습은 전설 속 그대로였다. 백마는 영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냄새를 맡으면서 친근감을 표시했다. 영수는 마고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 직감했다. 백마를 따라 걷다 보니 안개가 걷히며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고 한편에는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그 앞에서 마고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영수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특별한 차를 내어주었다. 그들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영수는 자연을 사랑하는 법과 지혜로운 생각을 배우게 되었다. 마고 할머니는 영수에게 이곳의 비밀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하며 마을을 구원할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잠들어 있다고 말해주었다. 영수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따뜻함을 느끼며 할머니와의 약속을 굳게 다짐했다. 영수가 무주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그가 성숙하고 어른스러워졌음을 금방 알아챘다. 그는 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되었고 이후로 무주는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마을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마고 할머니와의 만남은 영수의 마음속에 오랜 추억으로 남아 마을의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졌다. 무주와 마고산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조용히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은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희망과 은혜를 떠올린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릉에는 수많은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가 떠돌던 시절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동해의 끝자락에 위치한 해맞이 고개에 관한 것이다. 이 고개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장소로 유명하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비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믿었다. 고개 너머에는 용왕의 궁전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사람들은 용왕이 그의 자비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매년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낸다고 믿었다. 그 해도 어김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용왕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던 때 강릉에 영리한 청년 한길이 있었다. 한길은 용왕의 궁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어느 날 밤몰래 해맞이 고개로 향했다. 그는 달빛을 따라 산길을 걸어갔다. 고개에 도착하자 그의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반짝이는 은빛의 계단이 바닷속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한길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계단을 내려갔다. 바닷속으로 들어서자 용왕의 화려한 궁전이 모습을 드러냈다. 궁전은 빛나는 산호와 진주로 장식되어 있었고 물고기들이 그 주위를 평화롭게 유영하고 있었다. 한길은 두렵기도 했지만 그 궁전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때 용왕님이 나타나 한길을 맞이하였다. 용왕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며 감사의 표시로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 마법의 조개는 하루에 딱 3가지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한길은 그 선물에 감사하며 사람들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마을로 돌아온 한길은 그 조개를 사용해 마을의 풍요로움을 가져왔다. 첫 번째 소원으로는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비를 내리게 하였고 두 번째 소원으로는 마을 어부들이 풍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물고기를 불러 모았다. 마지막 소원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후 강릉 마을은 더욱 활기차고 번영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해맞이 고개를 찾으며 그곳의 신비로움을 경외하였고 특별한 날에는 한길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하였다. 이렇듯 강릉의 해맞이 고개는 용왕의 자비로 마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 전설로 남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 전설은 강릉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완도의 작은 어촌 마을의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이 마을에는 예로부터 수많은 어부들이 거친 바다와 맞서며 생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바닷속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바닷속에는 인간의 입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기함과 기쁨이 가득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시골 마을의 한 소년 준영은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반짝이는 푸른 물결 속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그곳에서 신비로운 물고기들과 다채로운 색깔의 산호초들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준영은 꿈속에서 만난 웃는 얼굴의 인어공주에게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꿈속의 인어공주 이야기와 수많은 색깔의 바닷속 왕국을 생각하며 바다로 향했다. 준영은 몇 달 동안 갈고 닦았던 나무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바다의 깊은 곳에서는 꿈에서처럼 눈부신 바닷속 왕국이 반겨주었다. 준영은 바닷속 신비로운 생명체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인어공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인어공주는 준영에게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영아, 꿈속에서 만났던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겠니? 준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인어공주는 준영에게 자신이 지닌 특별한 능력을 전수해 주기로 했다.
그 능력은 바다의 노래를 듣고 바다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힘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준영은 인어공주가 말한 능력을 사용해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그가 바다의 노래를 듣고 나면 바다의 날씨와 파도를 예측할 수 있었고 어부들은 그의 지도에 따라 고기잡이를 나갔다. 그렇게 마을은 점점 번성해 갔다. 그러나 어느 날 준영은 다시 인어공주를 만나러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인어공주는 준영에게 말했다. 너의 선의와 열정 덕분에 이 마을은 커다란 번영을 이뤘어. 하지만 이제 너를 다른 도전을 위해 보내줄 시간이야. 인어공주는 준영에게 다시 사람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준영은 바닷속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인어공주의 도움을 받아 사람의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 후 준영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 마을과 가족을 위해 힘껏 노력했다.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에 관한 이야기와 바닷속 신비로운 세계는 전설로 남게 되었고 완도의 사람들은 미지의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더불어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한 준영의 이야기는 구세에도 두고두고 전해지며 완도의 바다는 언제나 신비로움과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